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에서 토지수용팀장, 개발제한구역팀장을 역임한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팀장 재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단속 업무까지 지비 업무 전반을 담당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자 강의를 계획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우측은 개발제한구역, 좌측은 비개발제한구역으로 두 지역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비 담당 팀장 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신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내 땅이 해제가 가능한지, 안되면 취락주고 지정은 가능한지. 둘째는 그렇다면 지비구역에서 어떤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와, 세 번째는 불법 행위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양성화가 가능한지, 네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 받았는데 구제 절차가 있는지, 다섯 번째는 내 땅이 수용 대상인데 이 주권 등 활용이 가능한지 등 그린벨트 전반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전 분야에 대하여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없어 그린벨트 전 분야를 직접 담당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단계별로 강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린벨트 유래입니다. 영국 그린벨트 제도를 모체로 제도화했고 71년부터 77년 14개 도시권 5,397제곱킬로미터를 지정했고 2001년부터 2003년 7개 중소도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0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법이 법제화되고 2000년 7월 1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는 열거주의로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행위가 가능한 것들이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호부터 제5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호는 하천부지 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고, 두 번째는 철도, 도로 개설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제3호는 공항 등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제4호는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제5호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 생활 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법령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 이용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본법으로 특별법인 지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국토계획법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집침을 적용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 별표 1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어 행위허가 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고, 지비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타 법령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4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툼이 있는 경우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칙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 처리 규정 등 공무원들이 업무하면서 세부 규정으로 활용하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수립집침 입지 대상 시설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해제 관련 세부 규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규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예방과 당소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비법이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으로
개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집이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정 요건의 첫째는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및 인접도시의 연담화 방지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존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이 목적이고, 세 번째는 국가안보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네 번째는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국에 7개 권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대전권, 강주권, 대구권, 마창진, 부산권, 울산권입니다. 우측에 수도권을 살펴보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벨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각으로. 다음 밑에 부산을 보면은 바다를 제해서 내륙으로 이렇게 벨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권역에도 전부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벨트형으로 지정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연역입니다. 최초 1차 지정은 1971년 7월 30일 수도권 내측에 지정이 되어 있었고 지정되었고,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에 걸쳐서 지정이 되는데, 8차는 1977년 4월 18일 여촌권을 마지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운영성과입니다. 최초 지비 해제 정책을 도입한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운영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해제가 781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이 해제가 됐고, 법제정비는 지비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해제 가능 총량을 최초로 부여했고, 다음에 해제는 춘천, 전주권 등 소규모 도시 7개 중심권이 대부분이 해제가 됐습니다. 관리는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을 도입했습니다. 즉, 지비가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 분담금을 부과했고, 불법 행위를 수시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해제 면적은 654제곱킬로미터이고 보존 부담금 제도를 상설했습니다. 해제는 집단 취락지구가 집중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1,800여 개소.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 사업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관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불가피한 경우 연 2에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입니다. 해제 면적은 88제곱킬로미터이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해손지 복구 제도를 도입했고, 지비구역 최소 해제 폭이 2km에서 5km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해제 총량은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역 물량을 배정했고, 국책 물량을 배정해서 국토교통부도 해제 물량을 가지고 있고, 상기 신도시가 국토부 해제 물량으로 해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을 최대 5천만 원으로 도입했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이 삭제됐습니다. 다음은 해손지 복구는 해제 면적의 10에서 20%를 해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해손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존 분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박근혜 정부입니다. 가장 적은 20제곱킬로미터를 해제했고, 해제 면적은 행복주택 등 국책사업을 해제 허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손톱미터 가시 뽑기 등 규제 혁파가 최우선 정책이었기 때문에 규제 혁파 차원에서 30만 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임을 했습니다. 또 해제는 일자리 창출도 지역 현안 개발 사업 중심으로 해제를 했고, 최초 해손지 정비 제도를 위해서
훼손제 불법 창고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외 운영 사례입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명칭 그린벨트이고 지정 목적은 도시확산 및 연담화 방지입니다. 지정 대상은 대도시이고 특징은 지비 제도를 가장 오래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입니다. 명칭은 자연균형제이고 지정 목적은 대도시 인구 집중하고 시가지 면적 확산 제한 자연보호입니다. 지정 대상은 파리시 예각 지역이고 특징은 도시계획이나 상세계획 등 간접적인 매체로 규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명칭은 성장관리정책 그린벨트 마을이고 지정 목적은 도시의 예언적 확산 방지, 효율적 도시 형태 구축, 자연보호, 삶의 질 향상을 지정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지정 대상은 도시이고 특징은 도시의 성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명칭은 그린벨트이고 지정 목적은 도시 확산, 연담화 방지, 농촌지역 보호, 자연경관 보존입니다. 지정 대상은 대도시이고 특징은 그린웨이보다 유연한 규제를 택했습니다. 다음은 호주입니다. 명칭은 수도권 오픈 스페이스이고 지정 목적은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시민들을 위한 관광 일학 공간 제공. 지정 대상은 수도 캔버라이고 특징은 지역 내 건축 행위 엄격한 규제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급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관리계획 심의 시 활용을 하고 1등급일수록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원칙은 1, 2등급은 해제 또는 개발이 불가한데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해제 관련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관리계획에서는 국토부하고 사전협의 신청 시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등급을 6개로 구별해 놨는데 표고, 경사도, 농업 적성도, 식물상, 임업 적성도, 수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1등급이면 전체가 1등급이 되겠습니다. 표고는 높이가 높을수록 1등급이고 경사도가 클수록 1등급, 농업 적성도는 농업진흥지역이 1등급이고 식물상은 오래될수록 1등급이고 임업 적성도는 임지 생산 능력 급수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수질과 관련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대상 토지 확인 방법입니다. 민원인들이 내 땅이 그린벨트인지 여부를 많이 문의하시는데 네이버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을 클릭하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래 그 주소란에 그 번지수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우측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칸은 그 국토계획법에 의한 그 지구 지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린벨트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비법은 지비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규정받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으로 이렇게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 지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 지도를 보면은 도면을 보면은 그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는 전체가. 그래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된 게 해당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